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곤찬입니다. 자, 이제 7단원 이론편이 끝났어요. 나머지 필수의 7-5번부터 문항들을 풀어보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공간도형 파트 7, 8단원이 이론과 문제 사이 갭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론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와, 선생님, 정리가 정리 1, 정리 2, 정리 3, 정리가 뭐 11, 12까지 나왔는데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정리 1번부터 그냥 9번까지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심지어는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 정리 10, 11, 12 같은 뭐 삼선의 정리나 직선, 수직, 뭐 평면의 수직 관계 이런 정도만 이제 중요하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좁히고 좁혀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딱 하나 있고요. 나머지 그냥 읽어보고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뭐냐? 이론은 알았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4면체, 6면체 이런 데 이제 적용을 할 건데, 그때 각의 정의, 수직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훈련하고 나면은 뭐 선생님이 지난해 했던 용어로 계단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순탄하게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고비를 넘을 때까지 좀 열심히 따라오기 바라고, 오늘은 7-5번부터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 점P는 직선 BD 위에 P가 왔다 갔다 하고요. Q는 또 AG 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정육면체 각 모서리 길이가 6일 때 선분 PQ 길이, 이게 여기에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가 한마디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있는데 거기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 되는 상황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얻어가지고 여기 수선을 그었단 말이야. 이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이게 어느 위치에 있으면 이 높이가 그러니까 수직하게 될까? 뭐 이걸 떠올리셔서 구하시고, 또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긋게 되면은 또 여기 높이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수직이 될지 뭐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간도형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아주 강력하면서 기본적인 테크닉, 필수 예제보다는 뒤 연습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이 단어만 적어놓으면 돼요. 단면화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화라는 테크닉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 눈으로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실제 그 물체는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물체잖아요. 사람 눈이 딱 봤을 때 그 느껴지는 느낌은 실제로 2차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직육면체가 있으면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네모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스듬하게 바라보면 이렇게 육면체처럼 보이고요. 또 또 이게 앞에서 바라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이런 도형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그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실제 도형은 3차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2차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도형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문제가 길이 또는 각도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크닉이 뭐냐면, 단자가 자를 단자야. 그러니까 어떤 도형, 어떤 면을 자르는 거야. 단면, 자른 모양을 단면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구를 자르면 항상 단면이 원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단면화를 시켜서 잘라서 그것의 모양을 보고, 다시 말하면 실제 도형은 3차원이지만 자르고 나면 그 자른 단면의 모양은 2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2차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단면화의 테크닉이에요. 단면화 테크닉.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데 단면화를 사용하는데 아무 데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면화를 했을 때 유용한 도형이 있습니다. 바로 도형이 대칭성이 있는 도형에 대해서 단면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도형을 정확하게 반으로 자른다든지, 그 다음에 도형을 잘랐을 때 그 원래 도형의 특징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는 도형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눈 감은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도형이 있으면은 그 도형에서 요것만 잘라가지고 이 그림 그린 다음에 이 도형을 잘 나타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육면체 같은 경우에
자른 단면이 뭐 사각형이 됐을 때 이걸 통해서 푼다라든지, 또는 구 같은 경우에 구의 중심을 지나 자르게 되면 원이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구의 특징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 단면이라는 단어를 써 놓으시고 요걸 이용해서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요렇게 도형을 한번 잘라보세요. 도형을 자르면 여기 주어진 AG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른 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P란 점은 여기서 자른 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느낌상 요 AG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흰색으로 정육면체를 반으로 탁 잘랐을 때 얻어지는, 마치 두부를 갖다가 탁 잘랐을 때 느껴지는 이 어떤 면상이 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Q란 점도 왔다 갔다 움직이고 P란 점도 이렇게 대칭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P가 만약에, P는 어쨌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P가 여기에 있어야지만이 이게 수직이 되는 것을 뭐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증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증명 이렇게 해볼까요? D부터 B까지 길이는, D부터 B까지는 A부터 C까지랑 수직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여기 수직이니까. 그 다음 D부터 B까지는 A부터 E까지도 수직입니다. 왜? A부터 E까지가 위쪽 평면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모든 직선은 수직이니까. 그러면은 D부터 B까지는 C, A, E, G랑도 수직이므로 언제나 A, G랑도 수직이 되는 거죠. A정도 수직이 되는 거고. 또는 Q, P랑도 수직이 되는 거죠. 왜? A, E, G, C 위에 P, Q라는 선분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단면화를 시키고 나면은 대칭성, 반으로 탁 쪼개놓으면은 직관적으로라도 수직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P는 여기에 고정이에요. 수직이 되려면. 옆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A, E, G, C. 요 점이 P가 되고, A부터 G까지가 되고, 어쨌든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 P가 되면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Q가 수직이 되려면 여기가 또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점이 이제 Q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문제가 3번 PQ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닮은 B가 모든 모습을 기준으로 여기 6이고요. 6. 6이고요. 요 길이가 6루트이고요. 6루트 2가 되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6루트 3이 되어서 이 커다란 삼각형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조그마한 삼각형도 길이의 B가 1대 루트 2대 루트 3. 그래서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놓고 여기다 X라고 놓으면은 여기가 또 X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조그마한 삼각형도 뭐 동그라미 X 여기 90도가 되고요. 이 커다란 삼각형도 역시 동그라미 X 9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길이의 B가 얘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대 루트 2대 루트 3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길이 얼마 되는 겁니까? 이 길이의 다시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3루트 2니까 3루트 2 나누기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루트 6이 되는 거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단면화를 시켜서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7-6번 정사면체에 관한 연습. 이건 정사면체에 관한 훈련이라서 요건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정사면체 기본적인 성질을 익혀서 앞으로 나오는 많은 문제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정사면체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모서리 길이가 A일 때 이것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정사면체는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정사면체는 한 모서리 A야. 그럼 부피 구하는 방법. 일단 밑면의 길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A제곱. 기억납니까? 그리고 곱하기 H 곱하기 3분의 1 하면 부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변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높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바닥에다 이렇게 수선을 그으시면은 요 길이 알고 있습니까?
3분의 루트 6 곱하기 a가 됩니다. 외우십시오. 뭐 증명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 연장을 하게 되면은 얘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값이 2대 1이므로 2분의 루트 3 곱하기 a 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2 하면 여기 나와서 피타고라스 돌리게 되면 이 높이가 나오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외우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값이 3루트 2가 되고요. 3하고 3이 없어지니까 정답은 12분의 루트 2 a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피.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부피 구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하시면 되고 높이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BC와 BCD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A, B, C, D라고 하면은 ABC 옆면과 BCD 밑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면각을 구하려면은 교선이 BC니까 교선에 수선 그으시면 되는데 아래쪽 수선은 이 파란색이 이미 수직이네. 중점 들어가고. 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은 또 역시 중점 들어가면 수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선에 수선 찾았으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면각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이 뭡니까? 그렇죠. 요 길이분의 요 길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a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2대 1이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a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어. 약분하면은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AB는 A이고 모서리 BC의 중점을 M, BC의 중점을 M, 모서리 AD의 3등분점 중에 하나를 N, AD 3등분점 중에 하나를 N이라고 했을 때 질문이 M부터 N까지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좀 까다로워 보입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은요 수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피타고라스 돌리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지금 요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요 길이 구하는 길이 뭐 어떻게 구합니까? 요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얘가 1대 1대 1이니까 요 길이는 6분의 1이죠. 6분의 1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길이만 구해서 피타고라스 돌리면은 내가 이 길이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이 파란색이 보이네요. 잠깐만 그려볼게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A, 여기가 D, 여기가 M.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지금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3a예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a입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입니까? 또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이등각형. 그러면 이렇게 보면 2분의 3a, 요 길이가 2분의 a 맞습니까? 그러면 1대 루트 3대 루트 2가 돼서 얘가 2분의 루트 2a가 되는 거죠. 가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1대 루트 2대 루트 3. 1대 그래서 요걸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은 a로 묶어내고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36분의 1 더하기 이거는 2분의 1이죠. 보면 36분의 19니까 a의 6분의 루트 19 6분의 루트 19a가 답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선분 AB가 있습니다. 알파 밖에 P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파에는 수선해 발입니다. 이거 뭐지? PQ가 뭐예요? 바닥면에 내리는 수선입니다. 수선. 그럼 딱 보는 순간 뭐가 아마도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삼선 정리 나올 것 같죠. 삼선 정리. 바닥면의 수직이야 이렇게. 자,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AQ 길이가 2이고요. 45도이고 60도입니다. 선분 PA 길이를 구하십시오.
뭐야 이거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게 뭐야 이게. 바닥면의 수직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고요. 여기 45도니까 여기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므로 요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죠. 요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됐습니까?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코사인 PAB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요 각을 물은 이 각을. 이 각이 얼마입니까? 물은 겁니다. 뭐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가지고 직각 삼각, 자, 수선을 그어가지고 직각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내가 요 길이가 2루트인 걸 알기 때문에 요 길이만 구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뭐 코사인 값,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뭐가 사용되느냐? 바로 삼선의 정리가 사용되죠. 왜 그렇습니까? 요 별표 친 내용이 바닥면의 수직이에요. 그다음 여기서 이 바닥에 있는 직선 AB의 수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는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까?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게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2니까 요 길이가 1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P부터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은 이것분의 이거니까 2루트 2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쉽다고 여러분이 못 느꼈다고 치면은 그게 정상이야. 왜냐? 나에게는 아직 삼선의 정리가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삼선의 정리를 쓰는 가장 압도적이고 강력한 팁이 뭐냐? 바닥면에 수선을 빡!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야. 그래서 요게 있으면 일단은 거기에 있는 한 직선의 수선 그리면 나머지가 수직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더. 직명자 ABCD EFGH에서 AD랑 AE는 30이야. AD랑 AE는 30이고 AB는 60이라고 하자. 꼭지점 D에서 선분 EG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할 때에 선분 DP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 노란색 길이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삼선의 정리와 이면각을 설명할 때 들었던 예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가 지금 바닥 평면하고 요 DH가 항상 수직이야. 그러니까 DH가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바닥면하고 수직인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직선에다 수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는 연결하면 자동으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D고 여기가 P고 여기가 지금 H인 거예요. 지금 여기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가 얼마인지 해서 3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위에서 보는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리시면은 여기가 H고 여기가 E고 여기가 F이고 여기가 G입니다. 이렇게 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길이가 뭐냐면은 H에서 내리는 수선의 발. 여기가 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 여기서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 본. 그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30이고요. 60이면은 1대 2대 루트 5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쓰면 H라고 놓으면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에 30에 60은 2분의 1에 30 루트 5에 H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30, 30. 따라서 H는 루트 5분의 60. 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역시 루트 5분의 60이에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선분 DP의 제곱은 뭐 30의 제곱. 5분의 60의 제곱. 30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이 값은 1 더하기 5분의 4 하면 5분의 9가 되어서 이 값, 이 값이 5분의 9가 되는 거죠. 5분의 9. 자, 따라서 선분 DP는
루트를 씌우면 30 곱하기 루트 5분의 3 네,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30이 6, 5, 30이니까 6 곱하기 5로 만드시고 약분하면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6, 3, 18. 18 루트 5. 네, 이렇게. 자, 되겠어요. 삼선의 정리와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사실 이명하게 나온 건 아니야. 근데 그 삼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논리가 사용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HEG와 DEG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HEG 이게 바닥면이야. 바닥면. 그다음 DEG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교선에 대놓고 수선 것을 때 두 수선이 이루는 각. 요걸 이제 우리가 세타 이명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질문 정답은 이 길이분의 요 길이가 답인 거죠. 코사인 세타는.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 아까 얼마였습니까? 18 루트 5분의 여기는 루트 5분의 60. 따라서 정답은 분자면 루트로 곱하게 되면은 18 곱하기 5분의 60. 약분에 가서 12가 되고요. 6을 약분하면 3분의 2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마지막 꼭지점 H에서 평면 DG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 때 선분 HQ의 길이를 계산하십시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 점에서 이 파란색 평면에다가 수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어딘가 도착을 하겠죠. 그 수선을 갖다 Q라고 했을 때 질문이 이 주황색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이 파란색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그럼 이게 결국은 뭡니까? 삼각 뿔이 보이나요? 밑면은 DEG고 꼭지점이 H인 삼각 뿔이 있는데 그 삼각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밑면의 넓이 2분의 1에 30 곱하기 60 곱하기 높이 30 곱하기 3분의 1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됐습니까? 밑면은 삼각형 HEG고 높이가 HD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밑면은 DEG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높이 3분 HQ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 H로부터 바닥면에 내린 수선. 자,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그럼 얘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에 밑변 EG가 뭡니까? 30 루트 5 곱하기 높이가 뭡니까? D부터 P까지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D부터 P까지. 나 구했죠? 얼마 전에 18 루트였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좀 복잡하다. 30, 30도 하나 없애고. 6, 3, 18이니까 18 없어 여기는 100이 남고. 이렇게. 따라서 여기는 루트 오니까 5가 남으니까 5 곱하기 3분 HQ는 100이에요. 따라서 3분 HQ는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의 점을 풀어봤고 선생님 푸는 속도를 분명히 처음 공간도형 공부를 하면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강의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강의를 멈춰놓고 다시 고민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어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질답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처음이면 분명히 어색한데 이 공간 파트가 연습 문제 풀고 또 이 8단원 공부하고 또 9단원의 공간 좌표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덧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선생님 믿고 선생님이 또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